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아동 여성 성폭력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도전하고 사회적 활동에 연대하며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두 단체를 소개하는 동안 오늘 첫 번째 여는 활동으로 바위처럼을 함께 율동을 해주실 평화회생 활동가분들과 한쿠석 폭력상담소 활동가분들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랑 똑같이 되게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요. 같이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아가. 네, 길어놓 할머님의 목소리로 시작한 바위처럼은 두 단체 활동가들이 새로운 율동을 짜느라 고심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잘 율동을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미순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하면 인사말이 길어지니
짧게 적은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화의 샘 부설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 김미순입니다. 오늘은 1322회차 이자 27년 차를 맞이하는 수요시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미투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혹자는 왜 대한민국에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증언을 시작으로 일본에 의한 성적 착취의 잔악성을 폭로하는 말하기가 이어져 왔고, 우리 할머니들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만행되었던 일본군 성노예제의 실상을 밝히는 피해 생존자들의 말하기를 추동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입막음을 했던 해당 정부들의 반성과 해결을 위한 활동들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누가 우리에게 너희 나라는 왜 미투 운동이 없냐고 하면 다시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투 운동은 27년 전에 이미 시작했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다만 너희와 비슷한 것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입을 막으려는 문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왜 미투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사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말하지 못하게 했는지 주목하고 변화를 촉구해야 하는 시기이다 라고 말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고 선언하면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합의로 2014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도 보류되었습니다. 전국에 세워지는 소녀상 건립을 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며 다시 우리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지난주 8일에 주한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기지촌 내 성매매를 방치 또는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정당화했으며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외화 획득 및 군사 동맹 강화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늦었지만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미국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수요일마다 모여 일본과 정부의 공식적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26년을 넘게 말입니다. 대학생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스티로폼 위에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뜨거운 연대감을 전합니다. 이제 당당한 증언으로 일본의 잔혹한 실상을 알렸던 할머니들이 일본의 사과를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26년을 투쟁했고 앞으로 몇 년을 더 투쟁해야 할지 모를 이 길에 저희들은 살아남은 자로서 일본의 성의 있는 사과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월 9일자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기사인데, 이제 평창올림픽 앞두고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녀상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26년을 넘게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미투 운동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너무나 오래전부터 말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이어서 오늘 정대협의 윤미향 상임대표님께서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가장 가족이 무엇인지, 가족의 그림이 무엇인지 필요할 그럴 때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한 분 할머니께서 또 우리와 이별을 하셨다라는 부고를 저희가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돌아가신 할머니는 15살에 유학을 시켜준다라는 말에 속아서 일본으로 갔고, 그리고 모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셨고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27년이 지난 오늘 우리 옆에 그 할머니가 지금 이름을 갖지 못한 채 빈자리로 앉아 계세요. 비단 오늘 우리 곁을 떠나신 할머니 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할머니들이 이름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얼굴을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곁을 그렇게 떠나고 계신데 얼굴 없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그렇게 이별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건 어쩌면 아직도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아직 적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30분의 생존자가 살아 계세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 할머니들에게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아직 우리가 끌려간 할머니들이 몇 분인지, 그 시기에 일본군 성노예가 되어야 했던 여성들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약 20만 명이 끌려갔다 라고 연구자들이 계산을 해내서 추정하고 있는 숫자, 피해자 숫자, 그것만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일본 군인들이 직접 집행했던 공문서들 속에서 군인 29대 혹은 35대 1로 여성들의 숫자를 할당하라, 배치하라 라는 문서들, 혹은 군인들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인 100명당 1명꼴로 여성을 모집하라 라고 공문을 내렸던 문서들, 참 기가 막히죠, 그러죠? 이런 문서들을 일본 군부가, 일본 정부가 직접 집행해서 행정당국에, 군 당국에 하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그 지방들 각각에게 50명씩, 30명씩, 20명씩 할당을 내리고, 그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조선 사람 반장도 동원되고 인신매매 업자들도 동원되고, 그 뒤에서 가장 큰 그 뿌리 깊은 범죄자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은 숨어 있는 채 그런 작동들이 여성들의 삶을 파괴했고 전쟁터로 끌고 갔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한국 사회에 숨어 있던 그 손들이 여전히 작동을 해서 그 피해자들을 침묵을 억압을 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 피해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머니들의 이미지를 나비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일본이 그 여성들을 그렇게 삶을 빼앗겼던 그것으로부터 해방도 맞이해야 되지만, 해방 이후 그 날개를 날지 못하게 하고 다시 꺾어버렸던, 그래서 고치 같은 그 단단한 벽 속에, 편견 속에, 억압 속에 가둬버렸던 그 벽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고는 일본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발언을 한들 위안부 문제 해결이란, 진정한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 나비의 날개를 우리가 지금 할머니들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해방이란 그렇게 가해자로부터 책임 인정과 책임 이행,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할머니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당당하게 내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당당하게 내 얼굴을 사람들 속으로 내 보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더 이상 피해자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해방의 한 길임을 우리가 오늘의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동안 2차 가해자가 아니었는지, 침묵과 그들에게 또 다른 시선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일상을 영위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곳 평화로는 늘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반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혹자들에게는 마치 우리들에게 해방의 나라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우방군처럼 그렇게 해왔던 미군은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버려져 있던 여성들, 그 여성들을 조사하고 신문하고 얼굴 사진 하나하나 다 찍고 이름을 기록하고 고향을 기록하고 심지어는 눈의 컬러까지, 눈 색깔까지 다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대국의 편에 서서, 범죄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은 눈 감고 은폐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그들이 조사했던 문서들은 저 깊숙이 자크를 채운 채 숨겨뒀습니다. 그들도 반드시 그들이 잘못했던, 범죄자들을 두둔했던 그 역사를 반성하고 참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국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그 일, 그것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참 해방으로 가는 하나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다시는 이 거리에 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배상하라 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 마지막 수요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들이 그렇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변할 일도 아직도 까마득하지만 우리 사회가 변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힘들죠, 그죠? 오늘 이 수요시를 주관하는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평화의 샘, 죄송합니다, 제가 후원회원인데, 그죠? 평화의 샘, 이런 단체들이 열심히 생존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이곳에 평화로이 앉은 우리도 생존자들이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 생존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밤늦게 다녀서 그런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녀서 그런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우리 문화, 그 문화 속에 살아왔던 구성원이었던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당신들은 죄가 없어요 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울려 퍼진다면, 지난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그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분단을 넘어 평양에서 함경도에서 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필리핀에서, 대만에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동티모르에서 우리도 피해자예요, 우리도 피해자예요, 그렇게 미투가 확산되었던 그 목소리를 다시 이 땅에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with you가 더 많아진다면,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며 서울에서 제1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를 개최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 2분이 오실 것이고요, 중국에서도 피해자 1분이 오실 것이고, 또 필리핀에서도 생존자가 오실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운동하는 각 지역의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할 겁니다. 일본에서도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래도록 활동해왔던 활동가들이 전국 각지에서 약 60여 명이 함께 참여를 할 거예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연대를 통해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에 발표되었던 그런 합의와 같은 방식, 정치적인 거래, 위로금, 돈으로는 이와 같은 인권 피해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죄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이 수락할 수 있는 배상을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콩고를 향해, 우간다를 향해, 국제기구를 향해 지금도 내가 피해자라는 인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전쟁 중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목소리를 퍼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나도 피해자입니다. 나도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는 당당한 생존자여, 이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설 것입니다 라고 우리 앞에 이름도 내고 얼굴도 내고 그런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함께 참석할 수는 없지만 밖에서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아시아 피해자들을 성원해 주시고 그 아시아 피해자들에게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는 그들 정부도, 그들 정치권도, 그들 사회단체들도 할머니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가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언어 잘하죠, 그죠? 또 사이트에서 다 번역해줘요. 다양한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연대해 주시고 동행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지자로서 저희 역할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해외에서만 미투 운동이 있었는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미투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극단 미래와 배우 이영매 님이 평화가 춤춘다 통일이다를 문화 공연해 주시겠습니다. 평화가 춤춘다 통일이다는 기로녹 할머님의 이야기를 윤미향 대표님이 시로 써서 이를 가사로 가극단 미래가 창작한 음악들입니다. 작년 기리미래 처음 선보였다가 올해 조금 더 보완해서 선보이는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평창 올림픽이 평화와 통일의 올림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할머님들께서 하루빨리 고향에 오고 갈 수 있도록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민지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을 그렇게 긴 어둠으로 덮어버릴 줄 몰랐습니다. 가막소에 갇힌 아버지를 빼낼 수 있는 돈이고 그 돈을 벌어서 아버지 나오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쿵닥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나오게 해드릴 수 있다는 믿음이 나를 어른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에게도 오빠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며 내 앞에 나타난 낯선 사람은 따라 나섰습니다. 가막도 벌금 10원 벌고 싶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소리치고 부르고 버티고 하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구타와 부문 감금이었습니다. 13살 어린 나이로 견디기 너무 힘들어. 엄마 소리쳤습니다. 저 멀리 평양에 있을 내 엄마에게 내 통곡 소리가 들리기를 바란다. 그렇게 1945년 8월 15일 남들은 해방이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니 봄이 왔다고 어두운 터널 지나는 빛이 비춘다고. 하지만 내겐 아버지 가망수 벌금 10원이 없었습니다. 다시 내게 어두운 터널의 시작, 다시 내게 추운 겨울의 시작. 이제 내게 10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38선의 가로막힌 유선선은 다시 내 고향, 내 아버지를 빼앗아가 버리고 또다시 전쟁이 일합니다. 와 전쟁을 하랍니다. 무기를 사들이랍니다. 그것이 평화랍니다. 아직 해방받지 못한 이 몸, 늙은 몸이지만 얼얼 나라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절정하게 가로막은들 못 가겠습니까? 38선 가시나무를 찢겨 내 몸뚱어리 필성이 된 줄 못 가겠습니까? 가는 길에 분단도 허물고 절정한 가시나무도 걷어치우고 분단은 평화로 통일로 만드는 길인데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13살 이별이유 생각만 해도 아프던 모양. 내 아버지 무덤가에 가망수 벌금 10원 내어들며 내 손으로 이 손으로 아버지 해방시켜줄래. 내 손으로 이 손으로 아버지 해방시켜줄래. 보입니다. 저기 저 보통 강가에 놀고 있는 13살 철부지 길원호이가 식민지의 고통도 벗어버리고
위안부라는 나쁜 둘레도 다 걷어지우고 전쟁의 공포도 전혀 없이 평화롭게 거기에서 친구들과 고무줄놀이 하고 있는 모로기가 보입니다. 가고 싶고 보고 싶은 나의 고향은 별도 달도 영롱한 평양이라고 가고 싶은 보고 싶은 철조망 넘어 평양으로 보내주오. 내 형제들 따스한 손잡고 땅을 부르리 돈이 터져라. 가고 싶은 보고 싶은 철조망 넘어 평양으로 별에도 불러보는 동이여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가고 싶은 보고 싶은 철조망 넘어 평양으로 보내주오. 가고 싶은 보고 싶은 철조망 넘어 평양으로 네, 다시 한번 가극단 미래와 배우 이영매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기론욱 할머님의 개인의 슬픈
고통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어떻게 여성이 착취되고 이용되어 왔는지 혹은 누구의 입장에서 해방이고 평화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직도 좀 뭉클해서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함께하고 계신 만큼 단체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함께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춘의 지성 소속 동아리 메모리아, 숙명여대 서포터즈, 마리몬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빠꽁시대 평화나비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오셨고요. 네, 언컴포트 우먼, 그다음에 강원도 동해에서 오신 장한샘님, 경기지역 역사지킴이 다음 마송고등학교에서 오신 정은미, 오연아님,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자유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평화의 샘의 남다영 활동가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자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남다영이라고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은 긴 싸움에서 지치셨을 할머니들께 작은 힘이나마 되어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가장 평등하고 정의로워야 할 학교에서의 잊지 못할 사건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학교 측에서 모든 여학생들을 남자 선생님들만 계신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선생님들은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바지 등 옷차림을 지적하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셨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붙였으나 기저에는 교복이 너무 짧고 화장이 짙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성폭행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오히려 가해자의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 사회와 그것을 예로 들며 여성 혐오적 발언으로 저희들을 겁박하려는 선생님의 행동에 분노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직접 경험하고서야 이에 맞서 싸울 우리의 목소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시작으로 저희는 선생님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수차례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로서 느껴지는 불쾌감과 분노를 표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는 예민하다, 별것 아닌 일이다 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사과를 끊임없이 요구하여 결국은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사건을 떠올리면 너무나도 불쾌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는 비교조차 하기 힘든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와 상처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받지 못한 채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위안부 사건을 지켜보면서 오래전부터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몇 년간 뉴스는 지속적으로 국가 간의 협상, 의견 충돌과 같은 기사는 수도 없이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어린 저는 항상 의아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왜 가장 중요한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를 무시한 모욕적인 사건이며 애초부터 무효였고 절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더욱 강력하게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저는 더 이상 앉아서 분노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사회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모두 소녀상을 지켜낼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로 1322회차 수요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아침 할머님 한 분의 별세로 세월이 흘러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은 이제 30분이십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딜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지만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나선 안 됩니다. 일본의 완전한 공식 사죄와 철저한 진상 규명, 피해 할머님들을 위한 인권, 명예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앞으로 배를 이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빠꽁시대의
네, 박연희님께서 자유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빡공시대라는 이름으로 오늘 수요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빡공시대는 중고등학교 역사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이버 카페의 이름입니다. 제가 빡공시대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카페에 있는 11만 5천 명의 청소년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학업에 필요한 공부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모든 만행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우리나라의 소녀들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소녀들은 하루에 적게는 30명, 많게는 70명까지의 일본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고 제대로 된 밥조차 먹지 못하며 사람 같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지옥과 같은 하루를 매일매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소녀들의 나이는 저와 비슷했고 더 어린 15살, 14살, 13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를 종군 위안부 혹은 정신대라고 일컫고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엔이라는 돈으로 역사를 묻으려 하고 있고 심지어는 위안부를 기리는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머님들이 그때 끌려가서 흘렸을 눈물들, 한국에 돌아와서 흘렸을 눈물들을 어떻게 돈으로 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할머니들께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돈으로 묻으려고 하는 일본을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일본에게는 그렇게 힘든 것이었을까요?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더 어린 아이들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일본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할머님들께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것일까요? 어떤 어린 아이보다도 못한 것일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할머니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이고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청소년들이 할머니들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할머니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할머니,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명언이 있듯이 우리가 그때 그 아픈 역사를, 그때 그 슬픈 역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억해서 절대 이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이곳에 몇몇의 청소년들과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오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동행한 청소년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편지를 써왔는데요. 이 편지를 읽으시고 정말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평화나비 김송영님께서 자유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2018 평화나비라는 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또 한 번의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님이 또 한 분 돌아가신 것입니다. 벌써 올해만 두 번째 할머님들이 돌아가셨고 이제 239분의 할머님들 중 단 30분만 살아남아 계십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고 그 고통을 다른 이들은 다신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거리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26년 동안 투쟁하고 계시는 할머님들, 그런 할머님들의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2015 한일합의를 체결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님들께 사과의 마음이 여전히 털끝만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일 지금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평창올림픽이 개막한 날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해외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님이셨던 송신도 할머님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온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에 맞서 싸우신 할머님이 결국엔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야 조국에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015 한일합의에 대해 1mm도 움직일 수 없다. 소녀상은 반드시 철거해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노스럽고 송신도 할머님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빨리 한일 양국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2015 한일합의의 무효화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 대학생들은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할머님들이 걸어오신 길을 걷고자 2018 평안합의 런이라는 기부 마라톤을 진행합니다. 아직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이 땅에 다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다 라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외치고자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러한 마라톤을 진행할 예정이니 이 자리에 계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1322번째 수요일입니다. 이 자리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자리를 지켜주신 할머님들처럼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더 이상 외치지 않아도 되는 수요일이 올 때까지 저희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발언 이제 구호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외치는 구호의 마지막 어절을 3번 따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참가단체 중에 새로운 참가단체 소개드리고 다음 자료반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석교고등학교 참기 함께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서울여중 역사교사 이바름님이 자유발언하겠습니다. 혹시 이바름님 자리에 안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덕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여중에서 역사교사 담당하고 있는 이바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7학년도 작년에 2학기 한 학기 동안 위안부를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직접 메모지를 만들고 직접 엽서를 만들고 직접 여러 가지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한 학기 동안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홍보하는 활동 외에도 25년간의 수요일이라는 책을 모두 다 함께 같이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했고, 마침 I Can Speak와 같은 재미있는 영화들이 나와서 그 영화도 함께 보면서 아이들이 한 학기 내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공부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제가 더욱더 많이 공부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저희 학교 아이들이 여자아이들밖에 없어요. 여중이다가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또 사실 수업을 진행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이번 이 프로젝트 일본군 위안부 수업만큼은 오히려 공부를 못하고 관심이 없는 친구들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반에서 거의 뒤에 있는 친구들이 직접 이 대사관 근처에서 팜플렛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방학 동안에 메모지를 또다시 만들어서 아이들 5명이 직접 성금을 모아왔습니다. 24만 3,500원이라는 돈인데요. 그래서 그냥 통장으로 붙이고 이러기보다는 오늘 학원 때문에 못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대신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고마운 자리고, 또
이거를 전달하는 사진을 아이들한테 보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부천여고 김경림님께서 자유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여고에서 온 예비고일 김경림입니다. 아까 평안아비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또 다른 위안부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향년 88세로 오늘 새벽 6시 40분에 눈을 감으신 긴 할머니는 16살의 나이로 일본 오키야마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뉴스는 끝으로 이제 남은 생존하신 할머니들의 수가 30명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으셨던 할머니들의 수는 30명이 맞지만 여기 모인 우리가 그리고 수요 집회에는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할머니를 기억하고 할머니들을 위해 행동할 우리 모두가 할머니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고 그분들의 고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 사실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쩌면 할머니들께서 모두 돌아가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할머니이고 증거입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기억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들, 저희가 할머니를 위해서 행동할 것이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알려나가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또 일본 정부는 꼭 그래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발언 해주신 5분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성명서 낭독이 있겠는데요. 오늘 주관단체였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님과 평화의 샘의 김태호 활동가님께서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제132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정기 수요시위가 27번째 봄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죄와 보상,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 책임 이행 촉구와 더불어 존엄과 평화가 깃든 삶에 대한 열망을 담은 1322번의 외침은 매서운 추위에도 뜨거움을 잃지 않고 불볕 더위에도 서늘함을 유지하며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려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 원칙도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한 책임도 쉽게 잃어버렸다. 2017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2015 한일 합의가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을 결여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권보다 일본의 국가 이미지 구축에 초점을 둔 반인륜적이며 태행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반면 우리의 연대는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있다. 몰 이해와 비난의 바위틈에서 진실의 푸르름을 지키고 채 일구어지지 않은 땅에서도 연대의 싹을 틔운다. 2016년 문화예술계 여성들이
소셜 미디어에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문단 내 성폭력, 영화계 내 성폭력 피해를 밝히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할리우드에서 유명 영화 제작자에 의한 수십 년간의 성폭력이 수많은 생존자들의 목소리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는 최근 현직 검사가 TV 뉴스에서 상사에 의한 성추행 피해 경험을 증언하였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미투 운동으로 이름 붙여진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말하기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점점 커져가는 이 울림 앞에서 한국에서 수요 시위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에 대한 진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훨씬 더 만연했던 1991년 일본군 위안부 경험을 언론에서 공개한 고 김학수님의 용기는 수십 년 동안 묻혀왔던 여성들의 피해 경험을 나도 그랬다라는 메아리로 울려 퍼지게 했다. 우리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말하기에 토양이 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의 힘과 이에 함께하는 모든 생존자들의 연대를 기리며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을 하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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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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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국 정부는 2015 한일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피해자 중심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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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양국 정부는 피해 생존자에게 직접 사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즉시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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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14일 제132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참가자 및 한국 성폭력 상담소 평화의 샘 활동가 일동 감사합니다.